안녕하십니까, 캉스스피치 강병훈입니다. 오늘도 타이탄의 도구들의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닐 스트라우스는 게임, 진실을 비롯한 8권의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를 발표한 작가입니다. 롤링스톤의 편집자와 뉴욕타임스 기자로서도 명성을 쌓은 그는 논픽션 분야에서 가장 글을 잘 쓰는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글을 잘 쓰셔야 합니다. 라고. 프리덤을 켜라. 닐은 자신을 구원해준 프리덤이라는 앱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작가의 필수 앱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앱은 물어봅니다. 몇 분의 자유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러면 닐 스트라우스는 130분의 자유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딱 그 시간 동안 거짓말처럼 인터넷이 막힙니다. 내가 글을 쓰기 위해 앉아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프리덤을 켜는 것입니다. 글을 쓰면서 자유를 구한답시고 계속 인터넷을 들락날락거리다가는 한 줄도 못 쓰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글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닐과 나. 이 책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는 나중에 글을 쓸 때 나중에 검색이나 리서치 시간가 필요한 부분에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놓습니다. 검색은 한꺼번에 나중에 해결하는 편이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서 글을 쓰는 일만큼 비효율적인 일도 없습니다. 정말 느리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글쓰기에 가장 좋은 친구는 집중력입니다. 프리덤은 언제나 집중력을 당신 곁으로 안내합니다. 자신과 펜, 그리고 안티를 위하여 쓰라. 닐은 글을 쓸 때 다음에 3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나를 위하여 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둘째, 팬들을 위하여 쓴다. 팬들에게 가장 즐겁고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셋째, 안티들을 위하여 쓴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조롱할 것인가? 닐은 특히 마지막 단계, 안티들을 위하여 쓴다는 단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래퍼 에미넴을 본보기로 삼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에미넴을 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미리 스스로 지은 노랫말로 자신을 욕하고 나서 답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글은 타인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비판을 받을 만한 것에 미리 가 있을 줄 아는 작가가 성공합니다. 글은 화려하기보다는 솔직해야 합니다. 100개를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전략은 최악입니다. 80개나 9개쯤 가진, 그래서 10개나 20개쯤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더 돋보이게 마련입니다. 솔직함이야말로 타인들의 실시간 피드백을 얻는 글을 쓸 때 최선의 전략입니다. 작가의 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이 꽉 막혀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고의 작가인 닐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가에게 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라고. 닐은 벽에 부딪혀 실마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기준을 낮추라고 주문합니다. 이것이 곧 좋은 글쓰기의 열쇠입니다. 닐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글쓰기에 관하여 내가 얻은 최고의 조언이 떠올랐습니다.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써라.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컴퓨터 한 대의 무게가 300kg을 넘던 시절에 IBM의 세일즈맨들은 모두 매일 날마다 전날의 판매 기록을 깨는 탁월한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IBM은 판매 할당을 매우 낮게 책정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세일즈맨들이 전화기를 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일즈맨들의 사기를 올려서 결국 주어진 할당과 목표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IBM의 의도는 성공적으로 적중하였습니다. 매일 허접하게라도 2장씩 이라는 전략 또한 이와 상통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2장을 쓰는데 성공하면 종종 5장, 10장, 기적이 일어나는 20장까지도 진도가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픽사의 에드 컷머리 들려준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에드 컷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초안과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탄생하지만 초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보다는 양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양적인 팽창은 질적인 전이를 가져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초고를 확보한 작가는 더욱 빠른 속도로 자신감을 그 위에 보태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장짜리 글은 10장으로 쉽게 압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10장짜리 글을 100장으로 늘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0분 후에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고 또 써야 합니다. 글쓰기를 잘하고 싶어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저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이 원리가 일맥상통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타이탄의 도구들의 일부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